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1년 분양권 시장에 많은 변화가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분양권 시장은 플러스 프리미엄이었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이제 서서히 다가올 것 같다는 얘기죠.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 좋은 때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엊그저께 보도 자료를 또 하나 냈죠. 수도권 내에 있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한 거주 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주택에 대한 환매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정신없게 돌아가요. 분양가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거의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가 작년에 있었고요. 또한 올해는 수도권 광역시의 민간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금지가 이루어지고 지방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금지 기간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됨으로써 정부의 입장은 이제 분양가 시장 뭐 하겠다?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분양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게 아마 가장 또 궁금하시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이 또 알고는 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그래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시장 재미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지금과 같은 분양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또 분양권 시장에 대한 관심들. 그동안 분양권 시장에서 좀 무덤인 지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조차도 분양권이 팔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전에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P가 돌던 그 지역에 이제는 살짝 플러스 P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분양권 시장이 광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분양회사들, 건설회사들은 또 어떤가요? 분양가 자체를 굉장히 높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하면 탈이 난다는 거죠. 분양권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분양권 시장, 요 당시에 분양권 시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평당 분양 가격이 지방 광역시급에서는 평당 400만 원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만 원 되고 600만 원 되고 700만 원 되고 800만 원 되고 또 1000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당 분양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또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또 평당 분양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신축에 대한 선호도 있고 그러니 건설회사에서는 당연히 분양을 하면 족족 팔리니까 그냥 고분양가로 때리고 이왕이면 20평대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보다는 40평대 5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건설회사의 마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는 대형 평수 위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분양을 했고 소비자들 입장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형 평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가 그 당시에는 선호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꾸준히 분양가를 올려버렸고 투자자들은 계속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 요 당시에도 분양권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규제 정책을 피기 시작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이 폭망하기 시작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03년도에서 2008년도 분양권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하고 좀 유사한 분위기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금까지 분양권 시장이 얼마나 달리고 있습니까? 또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 또한 얼마나 많이 올랐냐는 얘기예요. 2003년도부터 2008년도의 분양시장, 부동산 시장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시장
또 부동산 시장, 이와 과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분양가 시장을 놓고 본다면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고분양가를 하게 됨으로써 건설회사는 많은 이득을 추구하겠죠.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아니, 건설회사가 국민들한테 뭐 집을 베푸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건설회사는 존재한다. 다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플러스 P만 된다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굉장히 많이 분양권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는 지방광역시 쪽, 건설회사 또한 마찬가지죠. 서울 수도권의 규제로 막히니까 이제 지방광역시로 오는 거고, 지방광역시가 또 막히면 이제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로 이게 넘어와서 분양을 또 한다는 얘기죠. 이에 정부는 분양권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정부는 분양권 시장에 강력한 규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5월 27일 나온 자료에 의한다면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분양 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 대비해서 80% 미만에 분양할 경우에는 5년 동안 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80%에서 100%에 분양할 경우에는요, 3년 동안 거주 의무를 둔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다가 거주 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예외적 전매라는 것은 직장관계, 취약관계, 또 질병치료관계, 해외 이주 등등 이럴 경우에는요, 그동안은 매수자를 딴 사람한테 넘겨도 됐는데 이제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환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줄 때, 즉 환매할 때는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냐고 하면 분양금과 이 분양금에 해당되는 은행 이자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독한 거죠. 즉 공공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을 개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한다면.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공공분양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양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하는 시기가 돼도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약 8년 동안의 기간, 요 기간 5년 거주니까 일단은 이 거주라는 거는 입주를 한 이후에 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약한 날로부터 이제 입주하고 5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8년 동안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뭐 한다?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일 경우에는 거주 의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것 또한 바로 도입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분양권 시장은요, 거의 뭐 물어보나 마나죠. 험난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분양권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결국 분양권 투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분양권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인식과 고분양가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이제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분양권 시장은 휘청할 거로 보인다는 얘기죠. 문득 2007년하고 2008년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요 당시에 분양권 투자의 광풍 시대, 막 분양권에 달려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대책을 쏟아줘도 그래도 분양권 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주변 아파트들이 평당 800만 원 할 때 그냥 평당 1200만 원대에 분양을 해도 초반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1년, 2년 딱 지나고 보니까 플러스 프리미엄 5천만 원짜리가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2억이 되더군요. 그리고요, 플러스 프리미엄 3천만 원짜리가 막 1년, 2년 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5천 이렇게 되는 시절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개가 넘어갔고요. 건설회사들은 줄도산이 일어난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요, 분양권 시장에도 마찬가지죠. 막차에 올라타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플러스 P가 뭐 1억이니 2억이니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입주하는 시점 되고 내가 매도하는 시점이 됐을 때 마이너스 P 1억, 2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야 할, 또 분양받아야 되는 그런 분양권도 있죠.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한 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 아닙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사셔야 돼요. 5년 거주든 뭐 10년 거주든 어떻게 보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장기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는 분양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런데 시세보다 저렴한데 아파트 세대수가 50세대야. 이런 거 관심 가지시면 또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세대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입지도 좀 괜찮으면서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좀 저렴한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분양권이 있죠. 수도권 외곽, 그리고 지방도시, 그리고 고분양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안 되는 수도권으로 짓고 또 광역시로 짓고 지방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지방으로 가면서 뭐 한다? 고분양가를 때린다니까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런 분양가는 여러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분양시장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분양가 시장 또한 사두면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좋은 시즌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취를 하다가는 2007년도, 2008년도처럼 분양권 시장에 꼭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아시겠죠? 그래요. 이상까지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